네, 한많은 야구 팬들이 모였다. 최강 엘로끼 반갑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오랫동안 응원하고 있는 송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G 안녕하세요. 트윈스 담당 이만입니다. 담당이요? 네. 임모함.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유니폼을 좀 안 입고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뭐의 우승팀인데? 뭐 필요 있나요? 뭐, 아니 그런 네. 허접한 핑계를 대지 마시고. 복잡하다뇨. 너무하시네. 아니 저는 유니폼 챙겨 왔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유니폼을 안 챙겨 와서 그냥 맞춰 준 건데. 아니 한국 시리즈 우승을 내내 했으면. 입고 있다 보니까 좀 질려가지고 아이 그 한국 시리즈 내내 입었으면 오늘 그냥 거의 피부와 일체가 돼서 오늘 한건 왔어야죠. 잡았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뭐 이거는 제가 좀 죄송스럽고요. 자, 뭐 기아 팬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역시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정말 이 한국 프로 스포츠의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대단한 기록을 사실 아유, 타이거즈가 그쵸. 하나 갖고 있잖아요. 바로 한국 시리즈 나가서 이번 전까지도 11번 나가서 11번 모두 우승하는 준우승 제로 그렇죠. 엄청난 기록을 12까지 V12 V12까지 V12까지 올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아 팬들 정말 한 시즌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 또 올해 정말 뭐 2년 전에 뭐 SSG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시즌 거의 초반부터 끝까지 그쵸. 거의 1위 자리 유지하면서 한국 시리즈도 좀 스무스하게 삼성 라이온즈를 제치고 12번째 KBO 팀 중 가장 많은 최다 우승 횟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네, 정말 말씀하시죠. 부러웠던 게 네. 이제 그 우리 기아 팬분 중에 한 분이 그 V12여가지고 보여주셨는데 이 전자시계예요. 그 시계로 그 12개의 우승이 그치. 딱 박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타이거즈만 할 수 있는 12개니까 딱 12시로 시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야구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누가 이렇게 좀 만들면 멋있겠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엠블럼들 다 네. 83년 우승부터 해서 2024년까지 근데 누가 하셨더라고. 나는 없지만 나도 기아 팬이지만 너무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혜태 타이거즈부터 타이거즈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 어린 기억에도 83년 우승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80년 우승은 사실 뭐 제가 태어난 해라서 그건 기억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뭐 80년대 우승도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1991년 우승부터는 제가 조금씩 기억이 나요. 오. 특히 이제 제 기억 속에 완전 각인된 우승이 이제 동열이도 있고 종범이도 있었던 1993년 그때부터가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올드 팬분들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 93년 야구가 되게 그 야구계에서도 기억에 많이 남는 해예요. 왜냐면 그때 이종범 선수랑 양준혁 선수가 신인이었던 해였거든요. 신인왕은 양준혁 선수가 타고 네. 근데 한국 시리즈 MVP는 이종범 이종범 선수가 선수가 타는 타고. 그런 좀 대단한 해였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아마 한국 시리즈 3차전이었나? 그 삼성 라이온즈의 박충식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네. 원래 연고지는 광주 태생의 선수였는데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이 돼서 그 3차전 선발 투수였는데 1회부터 몇 회까지 던졌는지 아십니까? 그 선수가 15회까지 던졌어요. 180여 개의 공을 던진 걸로 야.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때만 해도 그 영호남의 지역 감정도 그쵸. 좀 있을 때였는데 광주 태생의 선수가 대구 팀에서 그쵸. 혼신의 힘을 다한 거잖아요. 야. 되게 좀 감명 깊었을 거예요. 아마 삼성 팬분들도 되게 사랑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타이거즈와 라이온즈의 그 가을 야구 맞대결이 무려 30여 년 만에 이번에 펼쳐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거리가 있었죠. 뭐 영남과 호남, 그렇죠. 호랑이와 사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심지어 모기업도 그 현대차 그룹과 삼성 네.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집단의 대결이 여러모로 라이벌리가 형성된 대결이었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는데 사실 한국 시리즈 자체는 조금 스무스하게 기아 타이거즈가 너무 심심했다.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좀 운도 따르긴 했어요. 1차전 어. 최초의 그 서스펜디드 상황도 있었고 그쵸. 사실 그 부분은 기아 타이거즈가 좀 운이 따랐던 거는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우승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 그날 우리가 이미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던 네,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경기를 진행을
뭐 그때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와도 적게 올 거라고 예상을 네. 했던 건지. 근데 아무튼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딱 그게 서스펜디드가 되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생각이 들었죠. 아, 이거는 기아가 이기겠구나. 왜냐면 사실 기아가 첫 경기는 보통 그냥 진다고 생각하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서스펜디드 딱 되는 거 보고 이거는 기아가 이기겠군 하고 역시나 이기고, 그날 바로 또 연달아서 이기고, 이게 크지 않았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시리즈 그 1차전 경기가 1위 팀으로 올라간 팀들이 좀 고전하는 양상들이 네. 많았었어요. LG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KT랑 1차전을 졌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야구를 좀 봐오신 분들은 기아가 물론 삼성보다 전력이 앞서고 특히나 삼성은 부상 선수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뭐 구자욱 선수 아예 나오지도 못했고 예. 뭐 불펜 핵심들도 빠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발 투수 한 명 못 나오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기세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 LG 트윈스를 꺾고 올라오는 과정이 네. 상당히 기세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제임스 네일이 선발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 큰 부상 이후에 첫 공식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경기가 쉽지 않게 흘러갔잖아요. 1차전 같은 네. 경우가. 그러다가 제임스 네일 근데 괜찮네 하던 순간 김원곤 선수한테 그 예. 홈런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회에 그 삼성이 무사 1, 2루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걸 넘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 회에 점수를 못 냈으면 콜드 게임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예. 비가 좀 와버리는 바람에 서스펜디드가 됐고,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너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 상황이긴 했죠. 억울하고. 우리는 운이 좀 따랐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무려 2박 3일 만에 경기가 재개가 네.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재개된 경기를 우리가 좀 뒤집었고, 그렇죠. 물론 좀 뒤집었다기보다 뒤집힘을 당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이제 그 폭투가 나오면서 예. 경기를 뒤집게 됐고, 이어서 2차전을 기세 그대로 이어가지고 하루에 한국 시리즈 2승을 챙겨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미 크죠, 뭐 사실. 예. 기세의 싸움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대구 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이에스가 나오는 경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특히나 LG와의 그 플레이오프에서 레이에스 선수가 MVP까지 수상을 했잖아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죠? 네. 상대 해본 LG 팬들 입장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졌던 경기는 솔로 홈런을 그 삼성에서 4개인가 네. 치면서 그렇게 점수를 뽑았고, 그리고 다음 날 경기가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데 나는 우리 태군 마마가 또 한때 LG에 계셨잖아요. 또 예. 네. 말로 홈런을, 그것도 자기 생애 첫 말로 홈런을 한국 시리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버리면서 솔로 홈런 많이 치면 뭐하냐, 그렇죠. 말로 홈런 하나 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말로 홈런, 한국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 기록이 그 김태군 선수 바로 전에 말로 홈런을 기록했던, 한국 시리즈에서 기록했던 분이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님이셨어요. 이야. 2017년 당시에 두산과의 5차전 경기에서 네. 니퍼트를 상대로 네. 쳤던 말로 홈런이 바로 가장 최근에 기록했던 한국 시리즈 말로 홈런이었어요. 영상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그때 그 감독님이 꼬꼬모. 그 되게 귀엽게 뛰셨어요. 네. 그 하이파이브도 이렇게 멋있게 쫙 하는 게 아니라 일루 코치님이랑 이렇게 했어요. 좀 약간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약간 아주머니처럼 이런 거 뛰면서 오늘 꽃보모답네. 네, 귀여웠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중계했던 분도 KBS 아나운서 분이었는데 약간 멘트도 실수를 하셨어요. 그 통산 7번째 말로 홈런인가요? 이범호? 이런 좀 멘트 약간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말로 홈런 김태군 선수가 기록을 했고, 김태군 선수 타격감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이번 예. 그 한국 시리즈 때요. 사실 시즌 내내 막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뒤로 갈수록 컨디션이 확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타 끼가 있는 분들은 큰 경기에 강하죠. 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한국 시리즈 얘기를 하면은 그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이제 뭐 박동원, 오지환 이런 선수,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LG의 그 29년 만에 우승을 이끈 네. 선수들이. 그래서 시즌 내내 부진하더라도 한국 시리즈 가면 그 크레이지 모드에 들어간 선수들이 꼭 있게 있죠, 마련입니다. 그게 누굴까 사실 기아 팬들도 생각을 했을 텐데, 김태군 선수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짬도 있고 그렇죠. 또 가을 야구 경험도 많은 선수다 보니까 역시나 중요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서 우승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 네. 그리고 뭐 MVP 받았던 김선민 선수는 그냥 내내 미쳐 있었거든요. 5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을 하면서 미쳤다, 정말. 결국 MVP를 기록했고 그 많은 분들이 분수령으로 꼽는 장면이 그 원태인 선수를 상대로 할 때 네. 거의 19 이상 끌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출루를 성공을 했고 거기서 많은 기아 팬분들이 이거 오늘 진짜 할만하겠는데라고 하면서 경기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되는 그 김선민 선수가 얼마나 집중력이 좋았고 또 큰 경기 경험을 통해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렇죠. 또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지난 영상에 댓글이 몇 개 없지만 달아주신 팬분들 중에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도 LG 아직 희망을 놓지 않겠다. 사실 이제서는 얘기하면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플레이오프 때요? 그 플레이오프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3위. 네, 그냥 3위에서 끝나겠다라는 생각. 잘하면 준우승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뭐 기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역시나 LG 팬인데 기아 너무 기세가 좋아서 기아 우승을 할 것 같다. 근데 역시나 누구도 뭐 당연히 기아가 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봤던 한국 시리즈 중에서도 양팀 진출한 양팀의 전력 차가 좀 제일 많이 났던 한국 시리즈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삼성 라이온즈도 올해 좀 뭐 이렇게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할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던 팀은 사실 아니었는데 네. 시즌 내내 되게 팀 자체 컨디션이 괜찮았었고 특히나 홈런 많이 치는 좀 장타의 팀으로 거듭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원태인을 비롯해서 뭐 레이스 같은 좋은 선발 투수랑 베테랑 불펜들 이렇게 끌고 오면서 특히 시즌 막판에 LG와의 2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네. 결국은 플레이오프에서도 LG를 꺾고 올라와서 오랜만에 또 특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개장한 이후로 첫 번째 한국 시리즈였던 거거든요. 네. 여러모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 시리즈에 들어갔을 때 삼성의 전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었고 그걸 결국 극복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전력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얘네가 아주 최상급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테랑들의 컨디션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양현종 선수 마지막 경기 좀 좋지 않았지만 2차전 괜찮았었고 MVP 탄 김선민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이제 가을 야구 경험이 있는 뭐 최용우 선수도 홈런 하나 기록했고요. 나성범 선수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 거에 반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특히 강민호 선수가 생애 첫 한국 시리즈를 올라왔는데 좀 실수가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베테랑 불펜 역할을 해준 선수들도 좀 폭투를 던지면서 중요한 상황에서 실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아 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승 DNA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삼성도 우승 DNA가 있지만 그 우승 DNA가 끊긴 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오래됐죠. 네. 10여 년 됐죠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래도 기아는 그때 우승을 했던 전력들이나 아니면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감독님이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삼성은 거의 그냥 이미 세대 교체가 됐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좀 경험 부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 10년 전에 4연패까지 했을 때 당시 삼성 왕조를 왕조 구성했던 인원들은 대부분이 지금 삼성에는 없고요. 그나마 이제 사실 남아 있는 선수가 오승환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엔트리에 포함이 안 됐었고. 기아 같은 경우도 17년도에 우승을 했는데 벌써 그게 7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멤버로 있던 뭐 선수라고 해도 양현종, 김선빈, 그 다음에 최용우 선수 요 정도가 다였고 그 이범호 감독 지금 감독님이시고 그 외의 선수들은 지금 사실 엔트리에 남아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남아있던 선수들이 그렇죠. 또 베테랑의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우승 DNA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12번 진출해서 12번 우승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DNA라고 얘기해도 되죠. 어디 이런 팀이 어디 있어? 이게 전 세계 프로 스포츠를 그래 오늘 다 해라. 다 찾아봐도 이런 결승 무대에 올라가서 단 한 번도 준우승을 한 적이 없는 팀은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들 겁니다. 대단한 진짜 기록이죠. 그리고 진짜 기아 그러니까 팬으로서 정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아 팬분들이 그냥 4차전을 제발 져라 라는 생각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5차전에 홈 경기니까 5차전 때 홈 경기 와서 우승하고 다 같이 기체에서 으쌰으쌰 하겠다. 그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맞아. 그리고 심지어 5차전이 제일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날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아, 진짜 그날은 아마 제가 광주에 있었으면 그 광주에 있었던 음식점들을 모두 다 반값 막 이런 거 하고 누가 막 골든벨 올리고 막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 게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게 37년 전 1988년이 마지막인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 아세요?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뭐 원정에서 이기고 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 그 지금이야 이제 지방 팀들의 홈구장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되게 낙후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하게 되면은 지방 팀들이 올라오더라도 1, 2차전은 이제 1위 팀 홈에서 하고 3, 4차전은 이제 2위 팀 홈에서 한 다음에 5, 6, 7차전을 잠실에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2번의 우승을 한 과정에서도 그 5, 6, 7차전에서 확정지어서 그쵸. 잠실에서 컵을 드는 경기가 더 많았어요. 기아 같은 게 예전 해태 타이거즈도 마찬가지였고 네. 대부분 잠실에서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근데 물론 홈 유니폼을 입고 있기도 했죠. 근데 이제 또 가장 마지막 우승이었던 17년도 같은 경우는 상대가 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잠실에서 하게 된 거였고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한국 시리즈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경우가 된 겁니다. 작년 또 LG가 잠실 홈이니까 그랬던 그렇죠. 거고. 그래서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또 챔피언스 필드에서 처음으로 또 우승 확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거고. 그 반짝반짝 불빛.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마지막에 우승을 확정지으는 순간에 있던 투수가 정혜영 선수잖아요. 아버지였던 정회열 저는 그 코치님 포수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또 그 시기에 그렇게 선동열 감독님과 마지막 포옹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겹치면서 두 분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고 팬들한테도 올드 팬들과 그 젊은 MZ 팬들을 이제 이어주는 그 장면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도 아주 좀 감명 깊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그 정혜영 선수의 마지막 그 표정과 그 제스처와 그 달려가는 그 모든 모습이 타 팀에서 봤는데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예, 좀 정혜영 선수가 김태군 포수한테 이렇게 좀 앵겨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앵기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냥 좋아가지고 방방 뜨고 작년에 근데 LG 우승할 때는 나는 고우석 선수 너무 담담하지 않았어요? 나 아직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했다. 나머지 박동원 선수만 한방 웃음 지으면서 뛰어들어오고 막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담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봤냐면 했다, 해냈다. 아니 그게 그런 거죠. 그 모든 부담감과 그 서름과 그게 한 번에 몰려들어서 기쁨보다는 막 이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우석 선수 제가 가끔 이제 저희 프로에서도 막 아유 우리 우석이 이렇게 담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우석 선수에 대한 애정이 크거든요. 근데 우석 선수를 보면은 좀 힘들었죠. 그게 자꾸 뒤집히고 막 하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홀드 왕이 되어도 세이브 왕이 돼도 이제 욕을 하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우승을 이끌어야 되는 마무리 투수로서.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래도 해낼 건 해냈고 하면서 그 동안의 어떤 그런 고생과 좀 그 부담감과 이런 것 때문에 막 즐기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작년에 LG 우승할 때 또 장면도 기억이 많이 남는 또 장면이었고 올해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 우승팀 올해 우승팀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 한간의 롯데 팬들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LG가 그 1990년에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MBC에서 LG로 바뀐 첫 해에 LG가 우승을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1년에는 기아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1992년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드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작년에 LG 우승했고 올해 기아 우승했고 이거 잠깐만 시계를 한 30년 정도 되돌리면은 이거 반복 아닌가? 그럼 내년엔 롯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롯데는 선수 보강을 좀 빡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에 가을 야구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LG 롯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는 좀 그렇게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나이 좀 더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 다시 뭐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롯데랑 하나 우승하는 건 보고 근데 볼수 한화는 볼 수 있을까? 5년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워낙 그 좋은 신인 자원들을 이미 수집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뭐 꼴찌에 대한 이제 반대 극부이긴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3년차, 4년차가 되고 좀 쌓이면은 제 생각에 하나는 그렇죠. 적어도 한 5년 안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도전은 정도는 해볼 수 있다. 되지 우승까지는 않을까. 네. 좀 어려워도 도전은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롯데는 사실 조금 더 많은 투자와 이 좀 여러 가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LG로 타면 딱 맞겠다. 뭐 100년 대계를 짜시네요 거의 그 정도면. 나머지 팀들은 어떡하라고. 뭐 나머지 팀들 알아서 살고 있어. 네. 뭐 내가 LG 팬인데 뭐 나머지 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한국 시리즈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기아는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제 몫을 잘 해주면서 좀 저희 예상 걱정보다는 그래도 좀 빠르게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특히나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제임스 네일 선수에게 좀 팬으로서 되게 고맙다. 아이고 목이 메이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외국인 선수가 사실 그 큰 부상을 당하고 네. 자기가 큰 무대를 뛰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자기 몫을 해내겠다라고 이제 재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죠.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삼성의 코너 선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비가 되는 장면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위를 시즌 내내 보여줬다고 해도 큰 부상 이후에 공식적인 복귀전을 그것도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나오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투구수 제한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MVP가 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거에 준하는 활약을 보여줬고요. 지금 네일 선수의 활약에 미국에서도 여러 좀 관심이 오고 있다고 해서 지금 광주 팬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죠. 불안에 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좀 좋은 소식이 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문제가 결국에는 끝에까지 쭉 이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베테랑들의 부진, 네. 타격감이 떨어진 것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 자원의 이탈. 그렇죠. 이 문제가 결국 끝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막판에 잠깐 기대를 했던 것은 어찌됐든 부상자가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타격감이 이제 조금 살아나나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잠시 그냥 어떤 느낌이랄까 그냥 냄새만 풍겨주고 그냥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결국에는 타격이 터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것이 올라가지 못하는 어찌됐든 한국 시리즈로 올라갔더라고 하더라도 기아한테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냥 딱 고만고만하게 했고 생각보다 오히려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스틴 딘 선수는 정말 뭐 말할 것이 없고 올해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동안 다른 선수도 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번엔 저는 창기 우리 홍창기 선수에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부각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뭐 오스틴 딘 선수에게 가려진 면도 있었고 다른 이제 불펜 투수들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가려진 면이 있었지 결국엔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앞주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무척 잘해줬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리그 최고의 테이블 세터를 꼽게 된다면은 홍상기 선수의 이름은 빼놓을 수 없고 또 올해도 역시 출루율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오스틴은 지난해보다도 더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네. 확실히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그렇죠.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탑점 왕을 먹었으니까요. 충분히 그 지배할 수 있는 타자라는 걸 많이 보여줬고,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조금 아쉬웠죠. 많은 좀 견제를 당하는 그렇죠. 물론 홈런을 기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작년 한국 시리즈 활약을 좀 비춰본다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근데 LG 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임모아 아나운서처럼 LG 오랫동안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작년에
29년 만에 우승을 하고 나서 MVP였던 오지환 선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LG 왕조를 만들겠다. 자, 그 왕조의 꿈이 바로 1년 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왕조를 길게 보면 되죠. 아, 길게요? 한 10년 보고 한 해 우승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쉬어가고 또 우승하고 그게 무슨 왕조예요? 우리 감독님이 웃으시는데. 그게 무슨 왕조야? 아니 내년에 우승하면 되지. 내년에 우승하면 그래도 왕조 축에는 낄 수 있다. 그럼 그죠. 또 내후년도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내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내년 어떻게 아직 왕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올해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송유정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내년 전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염경엽 감독이 우리 이제 선수들 이제 자율 야구를 좀 없애고 이제 빡시게 이제 마무리 훈련하겠다. 이제 마음을 이미 플레이오프전 하기 전에 이제 막 마음을 먹으신 상태였거든요. 그 마음을 먹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올 시즌은 어찌됐든 베테랑들을 그냥 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빼고 싶어도 일단 믿어야 됐었고 그리고 신인을 키우고 싶어도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제 그러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확실히 안 되게끔 그냥 기회를 주지 말고 되는 사람은 기회 확실히 주고 그런 운용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내년의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훈련 기간에 이번에 조금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분명히 개개인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얼마나 각성을 해서 얼마나 많이 잘 훈련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제가 타팀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LG에 그래도 좋은 수확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고우석 선수가 다시 올지 안 올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영찬 선수가 뭐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무리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가을 야구가 되어서야 정우영 선수가 예전에 그 정우영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년에 몸을 좀 잘 만들면 충분히 또 그 KBO 최고의 마무리 그 불펜 투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늘 고민이 많았던 4번 타자 자리에 문보경 선수가 좀 잘 안착을 하지 않았나. 이 젊은 선수들이 이제 팀의 중심이 이제는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신바람이 맞습니다. 돼야죠. 뭐 김현수, 오지환, 뭐 박혜민 다 괜찮은 물론 좋은 선수들이지만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넘어가는 선수들이고 김현수 선수는 뭐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 가니까. 그리고 이미 2-3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는 느낌을 줬다면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냥 백업으로서 뭐 백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너무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사실상 이제 팀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원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LG와 동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회를 너무 많이 줬고 근데 그 기회를 준 것만큼 사실 냉정하게 보여줬어야죠. 그래서 이제 최원태 선수는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정말 뭐 뜨거운 그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지중지 키우던 이주영 선수까지 내주면서 데려온 아주 대형 트레이드였는데 결국 우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최원태 선수의 지분이 크지는 않았고 이주영 선수는 키움으로 가서 거의 뭐 이제 각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손실이 컸다. 그럼 올해 이제 최원태 선수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를 했을 텐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FA 계약은 그 계약은 또 끝나면서 이제 사실 LG와의 또 다른 동행을 예상하는 목소리는 많지는 또 않죠. 만약에 또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로 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만약에 계속 동행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팬들이 가만히 있지. 그렇죠. 인심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수 쪽에서는 또 손주영 선수도 발굴한 것도 손주영 선수 LG 너무 입장에서는 올해 아마
그 두각을 드러낸 젊은 좌완 투수 중에서 특히 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그렇죠. 만한 선수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포수 생각합니다. 백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양한 가능성을 네.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오지환 선수가 이제 LG 왕조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좋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오지환이 꼭 들어가서 왕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오지환 빼야 된다. 뺀다는 건 아닌데 이게 오지환 때문에 왕조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오지환 선수 이렇게 안 넘어오네요. 네, 네. 그렇죠. 내가 주축이 돼서 왕조를 만들겠다의 시대는 이제 갔고 아마 오지환 선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우리 밑에 네. 선수들이 이제 많이 주축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이미 조금 잡은 친구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보경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홍창기 네.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뉴 라인업이 쫙 짜지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 왕조를 꿈꿔볼 수 있죠. 여러모로 좀 과제가 LG는 충분히 좀 주어진 게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작년 우승 멤버 대비 이탈이 있었음에도 어쨌든 2등 싸움을 끝까지 했었고 했죠. 결국은 뭐 3위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다는 거는 현재 LG 트윈스의 그 로스터의 그 깊이는 어쨌든 괜찮은 괜찮다. 팀이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올해 증명을 한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기아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아는 지금 이제 베테랑과 그 젊은 선수들의 신구 조화가 올해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이범호 감독 말고 누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긴 해요. 이범호 감독님이 또 그 젊은 어떻게 보면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데뷔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젊은 감독의 기록을 갖고 있으면서 1년 차임에도 우승 감독이 됐다는 게 이게 큰 자산이 그렇죠.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뭐 두말하면 입 아픈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 뭐 유력한 또 정규 시즌 MVP 후보이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내년에는 더 스텝업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급 선수들이 이제 야구력이 늘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박찬호나 최원준 같은 선수들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 더 그 깊이를 좀 더하는 실력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정말 젊은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대단한 좋은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2001년생인 정혜영 선수는 세이브 왕을 됐고 한국 시리즈 마지막 그 우승 장면에도 있었잖아요. 김도영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유리 선수가 이제 2002년생인데 좀 아쉽긴 해요, 사실.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유리 선수가 더 주축이 되어줘야 될 테고 2004년생인 곽도규 선수는 올해 정말 큰 활약을 펼쳐주면서 팀의 주축으로 거듭났습니다. 상당한 똘끼도 많이 보여줬고요. 갑자기 모자는 왜 이렇게 옆으로 쓰는 거야? 너무 귀엽더라고. 우승하고 났더니 이유리 유니폼 여기서 쓱 나오네. 개념도 있어요. 네. 이런 젊은 선수들이 크게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한준수 포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젊은 포수 그 고민에서 네. 좀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외야진에 있는 여러 선수들, 근데 베테랑도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쵸. 선수고 김선빈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제는 양현종과 최형우인데 최형우 선수는 당장 내년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은 하겠지만 반대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 진짜 할 만큼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영우 선수의 지금 기량을 봐도 내년도 아마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최영우 선수가 144경기 모두 주축이 돼서는 뛸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지명타자 자리 내지는 그런 거포의 자리를 이제는 젊은 선수 중에 누가 메꿔줘야 되는지 이거 고민거리고 양현종 선수는 물론 이제 승률 좋았어요. 올라올 때마다 시즌 내내 승률 좋았고 하지만 이제 2017년에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1대0 완봉승을 기록하는 그런 절대 에이스의 모습을 사실 기아 팬들도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큰 경기 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5차전에서 또 많이 맞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팬들도. 그래서 이제 양현종 선수가 내년에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그 자리를 또 누가 메꿔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 외국인 투수가 만약에 제임스 네일을 만약에 잡지 못한다. 그럼 또 그만한 선수 어디서 또 구해와야 되나? 그쵸. 라우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소크라테스는 또 재계약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도 왕조를 이끌어 가고 싶죠. 그런데
그 이끌어갈 베이스가 되어줄 이 선수단 구성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일단 지금은 우승의 달콤한 맛을 지금 이제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올해 또 우승했다. 12번 나가서 12번 우승했다. 야 이게 우승 DNA지. 우승 한번 제대로 못한 팀들한테는 놀릴거리 많아요. 우리는. 그쵸. 그럼 우승 얘기 아무 이럴 때 롯데 팬 어디 갔어? 많이 놀려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진짜? 아니 근데 타 팀에서 봤을 네. 때도 일단은 뭐 타격이나 뭐 야수들 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 기아는 네. 그리고 희한하게 이제 누가 부진하면 누가 메꿔주고 네. 이게 너무 잘 되는 정말 팀이어서 불방망이 팀이 확실하다. 근데 그만큼 확실히 투수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송유정 얘기할 때 잠깐 피식 웃었는데 이범호 감독님 얘기할 때 왜 웃었냐면 너무 괜찮은데 재밌는 경기 참 많았잖아요. 이 올 시즌. 그러니까 좀 운도 있어요. 그 역전승을 많이 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난 역전승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좀 어이없는 경기들이 그쵸. 많았잖아요. 나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왜 두산한테 뭐 하려고 30점 주고 그래?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런 거. 롯데한테 14대 1로 이기고 있는데 15대 15 된 거. 그거 너무 재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초보 감독이어서 네.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범호 감독님이 이제 내년부터는 저는 전략 야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내년은 확실히 더 달라지는 모습이 네.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팀들이 이제는 기아를 엄청 분석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력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선수 운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이범호 감독님의 좋은 점은 제가 봐도 역시나 그 선수들을 다독이고 하나로 만드는 그 원팀의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기아는 또 그게 엄청난 팀이잖아요. 네, 기세가 한번 딱 뭉치기 시작하면은 쭉 끌고 나가는 힘이 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것들을 좀 커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년에 이제 시즌 막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미디어 데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지만 올해 우승을 했던 팀에게 내년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준우승입니다.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죠, 아무도 없을 없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승일 텐데 지금 KBO 리그를 한 10여 년 정도 기간으로 늘려봤을 때 그 한국 시리즈 2연패까지 했던 마지막이 2015년과 16년에 두산 베어스가 마지막입니다. 17년에 기아 타이거즈 우승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우승팀이 달라요. 17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년에 기아, 그다음에 18년에 SK, 19년에 다시 두산, 그리고 20년과 21년에는 NC랑 KT가 창단 첫 우승을 하고 22년도에 SSG가 팀명 바꾸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하고 작년에 LG 우승하고 올해 다시 기아 우승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종잡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또 반대로 무슨 얘기냐? 그만큼 2연패 이상을 하기 힘든 리그가 구조자. 됐다. 그래서 왕조를 만들겠다는 말은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는 말이지만 실제 시즌에 돌입을 하면은 녹록진 않다. 그렇죠,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임모함 얘기한 대로 분석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 분석 그런 노하우나 스킬들이 너무 좋아졌기 그죠, 때문에 과학 야구가 돼버려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많은 기대도 기대대로 받고 근데 또 부담은 부담대로 많을 거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또 도전에 직면을 할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진정한 또 이제 시험 무대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 이제 롯데 팬들 서운하지 않게 롯데 조금 전망해볼까요? 더 서운하려나? 저는 진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맨날 이제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FA 시장이 또 그렇게 좋은 매물, 특히 야수 쪽 매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투수 같은 경우는 우리 장현식 선수가 지금 나오는데 제일 아마 관심을 많이 받는 선수가 될 거예요. 네.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지금 웬만한 선수들 FA 시장이 나오면 기존 팀이랑 재계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렇죠. 막 이제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스토리그가 열리기 전 지금 이제 요 시즌이 되면은 이제 막 누가 움직인다 어쩐다 막 FA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많은데 대부분 이동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현 팀에 있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좀 그나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관심을 받을 만한 그 이제 등급이 나오잖아요. FA 등급이 A 등급이 LG 최원태랑 그리고 그 A 등급 A 두 명이 등급인가요? 네, 롯데 두 명이에요. 구승민이랑 김원중이에요. 근데 이 두 선수는 지금 롯데 전력에서 정말 필수적인 그 불펜 자원들이거든요. 오히려 뺏길 수. 네, 오히려 이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아까 장현식 선수 얘기했지만 장현식 선수 사실 B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수들까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뭐 허경민 선수도 있긴 해요. 근데 허경민 선수는 사실 재자격 얻은 거고 아마 두산을 더 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최정이라는 정말 엄청난 매물이 있지만 누가 사실 데려오고 싶겠어? 네.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FA를 통해서 그 롯데가 원하는 수준의 수준급 선수를 영입하기는 힘든 시즌입니다. 오히려 단속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 트레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보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외국인 선수 롯데는 좋았어요. 윌커슨, 반지 뭐 그 올해 또 최대 안타 기록한 뭐 레이스 이런 선수들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 선수들이 이제 좀 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뭐 윤동희 선수라든가 그리고 아마 내년에 한동희 선수가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을 1년 만에 또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좀 그 선수단 구성을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이대호, 아직도 강민호를 그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김태형 감독님이 어떤 묘수를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이제 이 팀을 가을 야구까지 이끌어줄 그런 스타 플레이어를 누구로 정해놓고 팀을 운영할지 이거를 정해놓지 못한다면 결국 찾는데 또 실패를 한다면 롯데의 내년 시즌은 올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 팀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보강이 되면 우리는 뭔가를 꿈꿀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롯데는 우리가 지금 나머지 것들 부족한 점을 채우지 않으면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어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의 매직이 올 시즌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롯데가 지금 경기력이 뭐 경기의 승이 많지는 않지만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한 느낌이다 이런 거였으면 조금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올 시즌 1년 내내를 지금 김태형 감독이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진짜 없는 것이냐. 사실은 이제 점점 이미 올 시즌이 끝났으니까 후자 쪽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김태형 매직이라고 해서 하면 차라리 한 경기여도 약간 의미 있는 경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뭔가 센세이션함은 좀 떨어졌단 말이죠. 오히려 한화가 조금 센세이션하면 했지 롯데가 막 그렇게 막 센세이션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전반적으로 선수 투수진 같은 경우 구성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선발진 같은 경우도 윌커슨, 반지에 박세용 선수 그리고 이제 뭐 김진욱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빨먹었는데 FA 시장에 KT의 엄상백 선수가 나와요. 제 생각에는 롯데에서 한번 또 노려볼 해볼 만한 선수고. 타자 쪽에서는 이제 스텝업을 기대해야 되는 선수가 제가 2명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윤동희 선수가 있고 이름만 들으면 이제 무조건 잘해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나승엽 잘해야지. 이 나승엽. 젊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시를 중요한 예시로 들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다름 아닌 기아의 김도영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실 작년 재작년 기대치에 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윤동이나 나승엽 선수도 이렇게 성장 못할 거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 잘 하고 몸 잘 만들면서 그렇다고 막 30을 도전할 정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실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또 이 두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젊은 선수들이 확 성장을 해주고 남아 있는 베테랑들이 그래도 조금 그 중심을 잡아주고 한다면은. 또 그 모든 이프가 또 맞아 떨어진다면은 롯데도 뭐 당연히 가을 야구 진출을 꿈꿔볼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예시로 김도영 선수를 들었잖아요. 그 예시가 너무 강력하다. 그러니까 좀 너무 크긴 해. 내가 들어놓고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긴 한데. 김도영 선수는 진짜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선택받은 선수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자. 없고 근데 그 선택을 저는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그 재작년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쟤한테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견뎌오고 빡꽃을 피운 거라 그것을 견디는 그 힘이 특히나 정말 팬들이 강한 그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네. 그런 담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본인 또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전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기사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구자욱 김도영은 왜 이 시대에 같이 태어났나 막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네. 구자욱 선수가 데뷔 때부터 엄청난 인기와 주목을 받았었죠. 뭐 일단 잘생기기도 했고, 그럼요. 실력도 좋았고, 근데 그게 김도영 선수처럼 꽃피우기를 바랐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비교를 당하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 선수 나이 차이가 딱 10살 차이 나고 구자욱 선수는 올해 진짜 잘했거든요. 진짜 커리어에 손꼽는 시즌이었는데 아쉬운 게 이제 큰 무대에서 그렇죠. 활약을 못했다는 게 삼성 팬들은 이게 두고두고 정말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구자욱 선수가 있던 타선이었다면은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데 뭐 기사는 뭐 그렇게 뭐 거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도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써도 되겠나. 그 선수들이 또 그러고 싶었겠나. 왜 나한테 그래? 괜히 찔리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선수들은 당연히 바라고 자신도 그렇게 꽃피우기를 바라겠지만 그거는 선수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모든 선수들이 김도영처럼 꽃피울 수 있다면은 우리 KBO 리그는 이제 MLB랑 싸워야지. 그리고 이제 그 스토브 리그가 이제 슬슬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미 아까도 뭐 엄상백 선수 얘기를 하긴 했는데 SSG에서 그 좌완 선발 투수였던 오원석 선수랑 KT의 김민 선수가 트레이드가 이미 됐어요. 1대1 트레이드가. 근데 오원석, 김민 모두 핵심 그 선발 자원 특히 오원석 선수는 올해 그랬는데 근데 이게 좀 시사한 바가 큰 게 오원석 선수가 조금 더 김민 선수보다는 이제 그 평가가 높을 수 있는데 잠깐만 엄상백이 있잖아. 약간 그 이제 신호가 아니냐. 엄상백과 KT가 FA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냐. 그럼 이거는 지금 물밑 작업 지금 다른 구단에서 들어갔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 구단이 어딜까 싶은데 아마도 선발 투수를 조금 더 보강하고 싶어 하는 하위권 팀들이 아닐까. 이미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각 구단마다 뭐 이제 재계약 불가 선수 뭐 통보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인 드래프트는 뭐 이미 끝났지만 그렇죠. 이제 선수들 모으면서 내년에 이제 어떤 선수들 구성할 건지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야구 왜 이렇게 난 빨리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제는 이제 스토브 리그 보면서 이제 좀 준비하고 팬들도 내년에 누가 나올까 이제 좀 같이 좀 명단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지훈련 가면 전지훈련 소식 듣고 그러다 보면 눈 깜빡하면은 다시 또 이제 개막 시즌 다가오고 겨울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시즌이 시작을 하니까요. 아마 또 내년에도 엄청난 또 야구 인기를 또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모함 아나운서 뭐 야구 시즌은 끝났습니다만은 야구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우리 야구 팬들을 기대하게 할 만한 또 국제 대회가 지금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할 만한가요? 기대를 해야죠. 네. 바로 이제 2024 냉정하게. WBSC 프리미어십 이제 통칭 우리가 프리미어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제 프리미어십이 하면 사실 그 초창기 1회 대회가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특히 도쿄돔에서 있었던 일본과의 경기가 그 결승전 경기는 정말 지금도 손꼽히는 명경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LA 다저스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오타니 선수가 당시에 이제 선발 투수로 나와서 우리 타자들이 거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뭐냐 이거는 세상 처음 보는 미친 공이다. 그러면서 오타니가 내려가면서부터 우리가 역전승을 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이대호 선수가 이제 역전타를 기록을 했었고 지금 이제 언급할 수 없는 그 이름 오모씨. 그래서 그분. 속 시원한 이제 빠던까지 보여줬지만 이제 잡히긴 했죠. 근데 그 진짜 시원한 빠던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지금의 그분의 위치를 생각하면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 빠던을 보고 저거 애국가에 들어가야 된다.
애국가 영상에 넣어야 된다. 그 정도였던 그렇죠. 기억이 그랬었죠. 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후로 한국 야구가 이제 국제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WBC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프리미어 모두 포함해서 좀 좋지 못했는데 자 이번 대회에는 이제 또 뭐 상당히 좀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예비 엔트리를 뽑아놓고 어제랑 그제 저희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쿠바랑 이제 평가전까지 또 예. 치렀습니다. 지금 멤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제가 봤는데 홍창기 선수가 지금 예비에 있거든요. 예. 거의 최고령이야. 홍창기 선수 정도면 저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선발이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즌이 끝난 후라 특히나 이제 가을 야구를 치렀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선수들 부상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게 김지찬 선수가 예비 엔트리에 있었는데 지금 또 어젠가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됐고 구자욱 선수도 엔트리에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못 갈 가능성이 크고 원태인 선수도 지금 부상. 한국 시리즈 과정에서 예. 5차전 선발로 나왔다 부상이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경기를 국제 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젊은 선수들로 구성한 이유도 그렇겠지만 네. 어찌됐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제대회 무대를 나갈 때도 이제는 세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네. 이미 좀 늦었고 때가 돼서 어차피 이제 선수들 너무 솔직히 말하면 큰 결과를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국제 무대에 나가서 지금 세상의 그 야구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배워야 하는 건지,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냥 가볍게 몸풀기 하듯이 그냥 견문을 넓힌다라는 마음으로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욕심이 나세요? 그럼요. 욕심을 당연히. 내세요? 그리고 국가대표 야구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문제긴 한데 그렇게 가가지고 또 부상 또 심해지고 뭐 괜히 마상 입고 이렇게 오기보다는 네, 전형적인 이기적인 팬의 마음이고요. 네, 국대 경기는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국가대표 야구 경기를 보면은 원래 이제 다른 팀으로 상대했던 선수가 이제 그때 우리 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약간 공부도 하게 되고, 제가 저렇게 원래 잘하는 애였어라고 생각하게 되고, 특히 타 팀에서 얄미운 유형의 선수들이 국대 선수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든든해.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 생각했어. 네. 그리고 예전에 이용규 선수가 기아 시절에 국가대표를 많이 했었잖아요. 타 팀에서는 이용규 선수 얼마나 얄미웠겠어. 그럼요. 근데 우리 국가대표 1번 타자, 2번 타자 해봐. 너무 좋죠. 아무래도 몸도 한껏 움츠려가지고 스트라이크 존도 좁으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쟤 어디다 던져야 돼 이러고 있는데 이용규 선수 앞에 누가 있어서 그때 막 이종욱 있고 막 난리잖아.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김도영 선수가 이제 국대에서 또 어떤 모습 보일지 기대를 하는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문보경 LG에서는 문보경이나 손주영 선수가 지금 엔트리에 있는데 이 선수들이 또 LG를 대표하는 또 연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지가 궁금하고 아까 김지찬 선수 부상 잠깐 얘기했는데 그 자리를 메꿀 유력한 선수로 신민재 선수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신민재 선수가 장점이 많은데 단점도 있잖아. 장타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죠. 근데 이 선수를 만약에 국대 경기에서 쓰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나? 근데 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이용규 선수랑 결이 비슷한 건데. 국가대표에서 이종욱이나 이용규 선수 기용하면서 뭐 홈런을 기대하고 기용했던 건 아닌데 신민재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팀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LG 있던 선수가 롯데나 뭐 키움을 갔을 때 더 잘하는 경우가 있듯이 그렇죠. 이게 평상시에 내가 그냥 일반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랑 국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을 때 또 다른 나의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수 예비 엔트리를 보면은 아마 저희가 언급한 선수 대부분이 이제 최종 엔트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각 팀에서 10개 팀에서 그 주전 불펜 라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젊은 선수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올해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두산의 김태견 선수라든가 작년에 또 KT 상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박영현 선수 또 이런 선수 그리고 올해 세이브왕 했던 우리 정혜영 선수 그다음에 뭐 삼성의 뭐 최지광 선수, 그다음에 한화의 문동주 선발이니까 김서현 선수 이런 젊은 연건 불펜들이 지금 대부분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급 리그에서 진짜 수준급의 활약을 펼쳤던 이 연건 불펜들이 국제 대회 나가면은 어느 정도 구위를 보여줄 수 있나? 그 뭐 중남미 애들 힘 좋은 애들 얼마나 상대할 수 있나? 요거를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서현 선수 기대됩니다. 그렇죠. 이 강속구가 과연 그 힘 좋은 빠따 좋은 그 중남미 애들한테 통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아니면은 부분들. 뻥뻥 맞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거 말고도 또 하나를 기대하는 거는 김서현 선수가 약간 네. 똘끼가 있어요. 아 어떤 똘끼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똘끼 있어 눈에 뭔 말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 외국인 선수들을 상대할 때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잠깐만 눈이 빨리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아. 지금 녹화가 길어지니까 우리 이광 아나운서가 지금 아니, 눈에서 광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네. 그 야구 인물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 야구 선수들을 분석했던 게 있었는데 어. 그 중에 하나 김서현 선수였거든요. 근데 네. 김서현 선수는 확실히 어떤 체계적인 틀보다는 본인 것을 만들어가는 선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그 마운드에 올라가 섰을 때도 본인이 계속 뭔가 파악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똘끼를 어떻게 부릴 수 있을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올 시즌을 겪으면서 이 프로 리그도 이제 녹록지 않구나라는 네.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상대할 때 어떤 모습을 내보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손정 선수 얘기했는데 손정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탈락을 했네요. 보니까 엔트리에서. 좀 쓸만한 괜찮은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류중일 감독도 참 엔트리 짤 때 최종 명단 짤 때 아주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선수들 명단 보니까 좀 약간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진짜 좋은 선수들 많네요 지금. 이 젊은 선수들만 뽑아놨는데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홍창기가 거의 최고령이니까 고영표 선수인데 고영표가 그냥 최고참이에요 지금 91년생인데 이게 그만큼 지금 젊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네. 선수들 너무 그런 대회를 잘 해야 된다. 어떤 승리를 네. 일본전도 그렇긴 한데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고 그냥 견문을 넓힌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너무 부상당하지 네. 않게 몸 잘 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여기에 나 같은 80년대생들 들어가면 그냥 조상님이네. 진짜. 아이고 시조새죠 시조새. 거의 공룡이네요. 화석이네 화석 진짜. 암모나이트가 네, 올 시즌 저희가 이제 최강 엘로키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KBO에서 가장 팬덤 강하고 팬들 충성도 높고 어디 가서 지는 거 싫어하는 유명한 팬들 아니겠습니까? 엘로키 모여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좀 해봤는데요. 끝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왜 말을 뭐 약간 이 프로그램 끝낼 것처럼 얘기해. 무슨 말씀이세요? 신에 계신 것처럼 엘로키 최강 엘로키 시작하자마자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12번째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부터 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아이 그죠. 괜찮아요. 우리 내년에 우승하면 되니까. 네, 내년에도 저희 최강 엘로키 모습 잘 준비해서 또 재밌는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꿈에 네. 실버 버튼을 받는 꿈 꿨거든요.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 아유,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니 실버 버튼을 받는다는 말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실버 버튼 받는 꿈을 꿨으니까 내년의 목표는 실버 버튼을 언젠간 받겠지? 내년 내후년 안에 받는다라는 목표로 이거 언젠가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다. 점점 우리 내년에 실버 버튼 받는다. 네, 눈이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년에 보는 건 아닌데? 일단 고생은 했잖아요. 그래요. 고생은 했고 우리는 또 다음 달에 또 만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잊지 또 말아주시고 저희가 또 재밌는 콘텐츠 들고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엘로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